안녕하세요. 좀 시간을 잘못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일날 5시니까 많은 분들이 못 오시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제가 메리츠 자사운영의 대표를 맡은 지 약 3년 반 됐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제가 얘기한 게 주식 투자의 필요성, 복리의 중요성, 그 다음에 투자 방법, 장기 투자 여러 가지를 얘기해서 제가 만난 사람들이 약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내가.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다 듣고는 이해를 하면서도 실제로 액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시 만나서 계좌를 열었냐 그러니까 아직 안 열었다는 대부분이고, 또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 시작했는데 당신 말 듣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났다. 그래서 저를 블레임하거나 이제 이런 너무나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경제교육,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서양처럼 행복하고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최악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인층의 빈곤율이 세계 최고고요. 아이들의 행복도는 그것도 최하고, 또 사람들은 투자라는 것을 이해도 못하고 있고, 공부만 잘하면, 취직만 잘하면 모든 게 오케이라는 지극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한 명 한 명 바꾸면, 아이들서부터 바꾸면 결국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고 또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 있는데, 미국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한국에 없는 게 그게 주니어 펀드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펀드가 한국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시작하게 됐고요. 그게 메리츠 주니어 펀드고, 저는 사실은 그 펀드에 마케팅을 해서 온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 펀드를 통해서 돈은 많이 벌지 못합니다. 근데 필요성이 절실하고 우리 아이들서부터 경제를 가르쳐주고 자본주의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국이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 건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가능한 한 많은 주위분들한테도 이걸 전파해 주시고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건 뭔지, 주식이라는 건 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한국이 이제 점점 더 심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정신병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가 않아요. 한국 아이들이요. 왜 그러냐? 시멘트에서 밤 11시, 12시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한국의 리더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학원에서 밤 11시, 12시까지 지내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리더가 됐을 때 그 사회는 결국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는 거죠. 저는 한국에 온 지 3년 반 됐는데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한 2시 반, 3시면 다 학교에서 끝납니다. 그럼 대부분 하는 게 뭘까요? 스포츠를 즐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스포츠 팀 플레이를 여기 배우고, 그런 또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죠. 근데 한국은 정반대죠. 제가 KBS TV를 보다가 KBS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노후에 관한 얘기인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노후가 어떤 거냐면 약 75세 되신 분인데요. 그분이 한국의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한 20년 전에 은퇴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연세가 약 75세 되셨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비즈니스 트립, 그러니까 해외 출장 갈 때 꼭 1등석을 타셨고, 또 집도 한 20억 정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자기는 상류층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분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분을 인터뷰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택배를 하고 계세요. 놀랍죠?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자기는 사무직이라고 생각했는데 택배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택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나한테. 그분이 한 거는 한국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하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돈을 다 쓴 겁니다. 사교시켜주고 집도 사주고 결혼도 시켜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자식하고 연락을 끊었답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보지도 않았고, 근데 왜 택배를 해야 되느냐? 그 20억짜리 갖고 있던 그 아파트를 담보로 아이들 결혼시킨다고 다 쓴 거예요. 근데 그 달마다 내는 그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를 하시는 거죠. 50만 원 받고. 그래서 그분이 독백이 들어간 거죠. 왜 나는 아무도 안 가르쳐줬을까? 왜 이걸 내가 몰랐을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 비슷한 동조를 할 거예요. 맞아.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다시 돌아가서 내가 앞으로 75세가 되면 어떤 라이프를 살까? 아마 되게 그렇게 사실 겁니다. 그분하고 똑같은 라이프를 살 거예요. 투자를 알지 못하고 복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의 가치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내 라이프는 괜찮아질 거라는 착각을 한 겁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한국에서 느끼는 게 택시를 타면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시죠. 그분들한테 물어보죠. 젊었을 때 뭘 하셨습니까? 대부분 그분들의 대답이 나는 대기업에서 일했는데 나는 은행 지점장이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은퇴를 하고 나서 자식들 다 돈을 써봤는데 아이들이 취직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소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식을 여러 명 낳았잖아요. 저도 6남매 중에 막내인데 효자가 나올 확률이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지금 오래 사시죠. 근데 아이들 하나밖에 안 낳거나 둘밖에 안 낳으니까 확률적으로 효자가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돈 쓰는 게 굉장히 바보죠. 가장 잘못된 투자가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절대로 갚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돈이 없는 거 알면은 안 찾아와요. 그거는 전 세계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돈 쓰는 거는요 제일 바보 같은 투자죠. 저도 아들이 둘이지만요 저는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너 아빠가 늙으면 이 다음에 아빠 보살펴 줄 거야? 그때 얘 대답이 뭔지 알아요? 걔가 6살 땐가 그랬어요. 자기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된대. 그래서 한국의 부모님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까 예를 들었던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연세 많으신 그 분처럼 만약에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을 한다 그러면 30년, 40년 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요. 대답이 다르겠죠. 내가 투자를 시작했었어야 됩니다. 노동과 자본을 같이 일해야 됩니다. 노동만 일하는 걸 내가 몰랐습니다. 자본을 일하는 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내가 서바이브 하려면 노동과 자본을 같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의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생각을 못하고 노동만 일하는 사람은 마치 마라톤을 뛸 때 한쪽 발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쪽 발로 뛰어갖고 마라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쪽 발로 뛰는 거를 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이드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정 잡힌 노후를 준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미국이나 선진국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똑똑하지 않고 미국 사람이라고 똑똑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투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요. 어떻게 투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강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퇴직연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면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회사에서 매치를 해줬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게 만들어서 노후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인 중에 빈곤율이 한국에 비해서 훨씬 낮은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가르쳐주고 그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 은퇴했을 때
내가 그 투자한 돈으로 이제 여행도 다니고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아이들한테 내가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콩이 배알이 있다고 치면요. 그 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알만 먹고 50알을 심었을 때, 땅에 심었을 때, 그럼 그 내후년에는 훨씬 더 많은 콩을 가질 수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콩을 100개를 다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빚까지 내갖고 남의 것까지 먹는 거죠. 평생 빚값 내라고 손해보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개만 먹고 80개를 심은 사람하고 10개만 먹고 90개를 심은 사람하고 80개 먹고 20개 심은 사람하고는 엄청나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복리의 무서움이죠. 그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한국의 부모님처럼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안 하죠. 가장 바보 같은 게 뭐예요? 사교육비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여직원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교육비가 문제인데 얼마큼 쓰냐 그랬더니 100만 원, 150만 원 쓴다는 거예요. 저는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돈이죠.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면 걔가 10살에 투자했다 그러면 걔가 30살 됐을 때 20살 됐을 때 전혀 취직 걱정 안 합니다. 근데 한국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애가 공부만 잘하면 서울대학교 가면 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수능시험 점수하고 부자가 되는 길하고 완전히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할수록 수능 점수가 좋을수록 부자가 될 확률은 점점 낮아져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죠. 수능 점수가 좋을수록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취직밖에 답이 없습니다. 공무원밖에 될 답이 없어요. 가난한 길을 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하잖아요. 초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차피 부모가 나한테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부자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 있나요? 공부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취직은 하는데요. 공무원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가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부자로 만들고 싶으냐? 아니면 적당히 살다가 그냥 돈 좀 아껴서 그냥 비실비실 하다가 살리냐? 그 초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리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계속 선전을 해야 되겠구나. 박스에서 나와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 해방시켜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은요 지옥입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매일매일 한 명씩 자살한대요. 그게 왜 그러냐? 엄마의 스트레스 때문에.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저 노량진에 있는 공무원 시험 보는데 보면은요 왜 이렇게 어렵게 여기서 공부를 해서 그 공무원 시험 봅니까? 우리 엄마가요, 우리 엄마를 해피하게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끔찍하죠. 엄마가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걔는 불행하죠. 그래서 그걸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게 수능 시험이 전혀 애가 부자 되거나 행복한 거하고는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공부 못할수록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가 부자 될 확률이 큰 겁니다. 그렇게 옆집 아이들과 밤 11시까지 그 학원에서 그 수능시험 잡으려고 노력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해야 돼요. 우리 아들은 공부를 못하게 될 거니까 부자 될 확률이 크다. 저는 100% 믿습니다. 저는요 연대 경제학과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자퇴를 했는데요.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부자가 없어요. 저희 주위에.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 엄청나게 말썽 피웠던 친구들, 공부하고 담산 친구들 부자가 많아요. 이게 왜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맨날 똑같은 생각밖에 못해요. 나는 공부 잘했는데 쟤는 왜 저렇게 됐지? 나는 왜 취직이 안 되지?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압정이 줄어들어요.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물 밖에서 나온 사람은 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해야 될 거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냥 사교육비만
끊는 게 아니고 투자를 가르쳐 주는 거죠. 투자를 가르쳐 주고 아이들이 왔을 때부터 자기 라이프의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가르쳐 주고 증권, 그 다음에 채권이 뭐고 부동산이 뭐고 애들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정말 우리 애가 영어를 잘하게 하고 싶다? 학원 보내면 안 돼요. 절대로. 블룸버그, CNBC 앱이 다 공짜입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으세요. 아침마다 그거 꽂아주세요. 영어가 저절로 됩니다. 굉장히 좋은 영어고요. 그 나오는 출연진들이 오바마도 나오고 워런 버핏도 나오고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요. 그 블룸버그 거기 공짜로 나옵니다. 공짜로 할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애들을 학원 선생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그 엄마 아버지들의 그 무지함,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미국에서는요, 유태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보다 유태인이 절대 똑똑하지 않아요. 근데 유태인이 똑똑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아이들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가 뭐라고 물어보는지 알아요? 오늘 선생님한테 어떤 걸 질문했니? 그걸 물어보는 거죠. 한국은 뭐라고 가르쳐요? 너 선생님 말 잘 들었어? 최악의 교육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교육 합니까? 한국 엄마들? 너 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기죽지 마. 최악의 교육이죠. 기가 죽어야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기가 죽는 겁니다. 지금 기 죽는 게 나아요. 6살 때 돈이 없어서 기 죽는 게요. 나중에 70살 때 돈 없어서 기 죽으면요. 비참하죠. 어렸을 때 돈이 없는 거는 추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70살 먹었을 때 돈이 없으면 누가 뭐가 됩니까? 홈리스가 돼요. 그래서 10살 때부터 아는 사람, 5살 때부터 준비한 사람, 1살 때부터 준비한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본 게 무서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이제 액션이 중요하죠. 액션이 중요합니다. 많은 아주머니들이요, 제 말 듣고 고개가 끄덕끄덕 합니다. 근데 바로 집에 가서 옆집 아줌마를 만나는 순간에 그동안 내가 잠깐 미쳤구나.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만나서 실천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러셨죠?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요 이제 굉장히 이거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거의 포기도 한 적도 있어요. 한국에서 이 아주머니들, 특히 아주머니들 바꾸는 거는 불가능하구나. 가끔 포기를 합니다. 근데 가끔 이메일이 오거나 편지가 옵니다. 어떤 분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이 변했다고 학원에 가서 하다가 엄마랑 얘기도 안 하고 하다가 제가 쓴 책을 읽었답니다. 읽고 나서 아이가 갑자기 엄마한테 오더니 엄마 과외 당장 끊으세요. 그걸로 나한테 줘. 나 주식 투자할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한테 말 시켰구나 애가. 말을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래서 말을 시킨 거예요. 근데 걔가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나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어.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지금 돈도 많이 벌게 됐고 더 중요한 건 엄마랑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애가 학원을 안 가니까 해피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울산에 계시던 분인데 저를 찾아와서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애가 또 나중에 한 10년 후에 메리츠 자산운용에 취직하러 오면 제가 뽑겠습니까? 안 뽑겠습니까? 그 옛날 우리 엄마가 옛날에 당신 말 듣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주식 공부했다. 당연히 뽑죠. 일석한 10조 되는 거죠. 정신건강, 육체건강, 돈 세이브하죠. 한국에 정말로 바꿔야 될 겁니다. 지금 한국은 정말로 잘못된 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요. 이게 슬픈 겁니다. 아이들의 행복도. 잘 보이세요? 네. 그래서 매월 청소년이 한 명씩 목숨을 끊는답니다. 그거 왜 끊을까요? 누구 책임일까요? 부모님 책임이에요. 부모님이 아이를 지옥에 살게 한 겁니다. 서울대 졸업생이 취업률 61%에 불과. 근데 저는 걱정하는 게 저 취직한 자 40%의 걱정이 아니에요. 취직한 사람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취직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엄마 아빠는 돈이 없습니다. 자기 남편 노후 준비 시킬 돈을 가지고 과외선생 노후를 이미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돈이 없습니다. 근데 애가 취직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건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피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노인 자산율 세계 1위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왜 내가 자식한테 다 썼지? 왜 그러냐? 대부분 엄마들이 아이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옆집 엄마하고 경쟁한 거예요. 아들을 갖고. 우리 아들은 어디 그 대학교 갔다. 그거 하나 때문에 애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남편은 그것 때문에 노 준비 안 되고 최악의 상황으로 간 겁니다. 그 관계를 끊어야 돼요. 공부 못할수록 우리 애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 아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 아들이 아니라 옆집 아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아이는 훨씬 잘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이 와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 옆집 아들로 생각해라. 제일 좋다. 우리 아들도요. 우리 아들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은 저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카톡을 20통 보내도 한 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는 배신자들이다. 압니다. 그러니까 절대 돈 안 써요. 한국의 엄마들은 자기 아들은 배신자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100% 배신자입니다. 예정된 배신자예요. 100%.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 그러면 애가 수능시험 잘 못 봐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시험이 낮을수록 애들이 배신할 가능성이 낮아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이해하는구나. 정말이에요. 그걸 믿어줘야 돼요. 수능시험 못 보는 거 전혀 문제 안 된다.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면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생각도 지옥이고요. 애들도 힘들고. 왜냐하면 한국 시스템이 엉망이거든요. 수능시험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를 하거든요. 제가 한 2년 전에 여자고등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강사님 아이들이 대부분 잘 거다. 강의를 잘 안 들을 거다. 왜냐하면 그 전날 사교육을 받느라고 학원에서 있어서 저랑 못 잡기 때문에 잘 거다. 두 번째는 질문이 없을 거다 얘기를 해요. 저는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러면 교장 선생님 그럼 다시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당신 제자들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속으로 생각해 물론 얘기는 안 했지만은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학교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 학교에서는 서울대 몇 명 보냈다가 중요한 거지 아이들의 행복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아마 안 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 부자가 되고 싶니? 아니면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니? 그 아이들이 먼저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당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럼 공부 열심히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믿거든요. 그때 애들이 자는 애가 어디 있어요?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공부 못할수록 부자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과외비를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들어봤잖아요, 애들은요. 난리가 났죠. 근데 교장 선생님은 당연히 강사를 잘못 뽑아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애들이 질문이 쏟아지는 거예요. 질문이 쏟아지고 교장 선생님이 강사님이 시간이 없어서 일찍 집에 가셔야 된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다. 질문을 근데요, 정말로 놀랍게도 아이들이 운동장까지 나온 겁니다. 애들이 얼굴이 그냥 갑자기 환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들은 만약에 100명이면은 5등은 5명밖에 없잖아요. 그 나머지 95%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희망이 보인 거잖아요. 근데 공부 안 할수록 부자가 더 되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때부터 저는 어느 고등학교도 초청을 안 해요.
근데 그거는 바보 같은 거죠. 수능 시험은 정말로 중요한 시험이 아닙니다. 애가 성공하는 거에 요만큼도 그 차이가 없어요. 거부할 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거부한다. 이런 시험 거부한다. 또 시험 안 볼 수는 없잖아. 대학교 가야 되니까. 시험 보되 수능 좀 나쁘다 그래서 전혀 애가 열등하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애들은 다른 데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그 탤런트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지 수능 시험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영수 잘해봐야 다 기계가 나중에 해줘요. 그럼요. 기계가 다 해줘요. 기계가 하는 거 가지고 그걸 갖다가 외우고 있어서 그거를 시험 보는 그런 바보 같은 게 어딨어요.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학원 다녀갖고는 절대가 아닙니다. 수능 시험, 그 다음에 또 한국에 뭐가 있죠? 선행학습. 선행학습이 최악의 교육이에요. 미국에서는 예습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한다는 거는요, 운동선수로 얘기하면 스테로이드 먹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아닙니다. 운동선수 스테로이드 하면 어떻게 스테로이드 커지면 갑자기 형편없는 사람이 되죠. 한국에 하버드 나오거나 서울대 나온 애 중에서 스테로이드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이상한 거예요. 한국에서 공부 잘해서 왔는데 하버드 졸업하고 나서 어떤 라이프를 살까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많은 하버드 나온 애들이 학원 선생합니다. 취직을 못해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온실적이 자라고 스테로이드 먹고 자랐거든요. 나무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막 비바람도 몰아치고 그렇게 견딘 나무는 튼튼하지만 온실에 있는 나무는 금방 그 비바람이 몰아치면 죽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교육도요. 한국의 교육이 지극히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빈곤율이에요. 65세 빈곤율이요. 전 세계에서 월등하게 1등입니다. 이게 그 죄송한데요. 한국 여기 주부님들도 계신데 한국의 이 아줌마들이 심각한 문제예요. 가정주부가 안타깝게도 재경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남편 노후 자금 가지고 과외선생 갖다 바쳤고요.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쓰고 그러는 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돈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일본 하나만 제끼고 있어요. 일본은 더 한심해요. 일본은 정말 한심해요. 일본은 주식 투자하는 걸 주위에다 얘기 안 합니다. 창피하니까. 자본주의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게 일본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항상 일본을 이겨요. 그래서 그때 아베 정권이 들어와서 아베가 주식 투자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 메리츠 주니어 펀드 같이 미국의 주니어